이 판에 이제 문재인 이제 586 집단은 막가파죠, 막가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미중 전쟁이 한 발 한 발 진행되면서 지금 뭐 미중 전쟁 휴전 상태. 휴전이 아니라 악화 유예 상태죠. 다시 얘기하는데 그 언론들이 말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건 미국 언론도 트루스라 그래가지고 휴전을 쓰는데 TRUCE.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 악화 연기, 악화 유예입니다. 기존에 해놓은 조치는 조치대로 가고 있잖아요. 관세 때려놓은 거, 화웨이 걸어놓은 거, 반도체 회사 걸어놓은 거, 서버 회사 걸어놓은 거, 수건 같은 서버 회사들 걸어놓은 거. 조치는 조치대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 조치들을 더 극적인, 더 강한 조치로 업그레이드 혹은 악화시키지 않겠다죠. 않는 국면이죠.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상태냐? 악화 유예 상태죠. 저렇게 해서 중국을 계속 목을 졸라 가는 거거든요. 자, 이번 4분기 6.2%, 다음번에 6.0%, 그 다음번에 5.8%. 중국 정부 발표 수치 기준. 실제 수치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그 14억 중국 경제가 점점 깊게 추락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코가 석자인데 북한에 만약에 급변사태 났을 때 어떻게 개입할 거예요? 자, 그럼 북한의 뒷배가 없어졌어. 그럼 북한은 체제 자체가 self sustainable,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잖아. 그야말로 앉은 오리죠. 시팅 닭이죠. 겨녀서 쏘기가 좋은 게 앉은 오리죠. 근데 원래 프로 사냥꾼들은 앉아있는 새는 안 쏩니다.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개를 보내서 띄워가지고 쏘죠.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어서 쏘지 않을 정도로 그런 확실한 타겟. 그게 앉은 오리인데 이건 날개가 퇴화돼 갖고 이제 날지도 못하는 그냥 앉은 상태에서 퍼덕퍼덕이고 있는 그런 오리예요. 이제 겁이 나서 퍼덕이는 것도 못하고 현실을 외면하려고 꽁이 보스를 보면 머리를 박듯이 머리 박으면 자기가 보스 안 보이니까 보스도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 가니까 이제 마지막 뭐 거칠 게 뭐 있어요. 2판 4판인데 다 저지르는 거죠. 윤석열 임명 강행하고요. 이 틈에 이제 반일파리에서 이제 재미 좀 봤다 싶으니까 문희상에는 또 얼른 나서서 선거법 개정은 국민의 열망입니다. 이런 취지의 말이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JDI, 저거 지금 제가 자꾸 일본 JDI 제소 추진한다고 지금 언론에 났는데 정말 웃기는 짓이죠. 일본 JDI가 일본의 그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뭐 OLED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회사인데 이미 기술 격차가 심해서 한국 업체랑 게임은 안 돼요. 근데 일본 정부가 JDI에 돈을 지르고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불공정 경쟁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 JDI 이 건을 해서 일본 정부를 제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웃기는 얘기죠. 일본은 문재인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참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 허공에다 그 총 쏘냐? 일본이 문재인한테 하는 말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뭐냐면요. 명확해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아, 참, 그거 저희 패친께서 한번 패친이란다. 그 시청자께서 아주 준엄하게 저를 꾸짖는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바빠서 지금 이메일 답장 못 쓰는데 며칠 있다 쓸게요. 폴리이미드하고 폴리아미드를 제가 헷갈렸거든요. 그럼 뭐 화학을 뭘 알겠어요. 아는 척하고 막 떠버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조사를 못한 거죠.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그 다음에 불화수소, 그리고 감광제, EUV,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그러니까 극자외선 감광제 이 세 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거는 안보 문제고 징용자 배상 이슈는 그건 한일 양국 간의 책임과 도의에 관한 문제다. 일반적인 문제다. 두 개의
문제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일본은 투트랙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은 그걸 꼬우죠. 완트랙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문제는 얘가 뭐냐? 일본이 강제징용 등 우리의 정당한 반일적 행위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우리한테 비열하게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 그런 취지의 스토리가 돼요. 문재인적 관점을 가지면. 정부에서 떠드는 소리, 조중동에서 떠드는 소리를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트랙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화수소, 플로린 폴리아미드, 극자외선 감강제. 이거는 WMD 제조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인데 너희가 우리한테 수입해 가서 빼돌린 것 같아. 관리가 안 되는 나라야 너희가. 우리가 직접 관리할게. 너희한테 안 판다는 소리가 아니야.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는 뜻이야. 하나는 그거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야, 그런데 너희 한일 그 협정에서 다 끝난 거 가지고 50몇 년 지나가지고 징그런 놈들아. 또 그걸 가지고 이번엔 뭐 기업이 배상하라고 대법관들이 폭도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냐. 너희 국가 맞냐? 야, 이 문제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나 혹은 제3국 판단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문정부가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문정부 쪽 안은 뭐냐면 아니죠. 그것도 8개월 지나서 지난 6월에 내놓은 안인데 저도 시답지 않아서 여기서 얘기도 안 했는데 한국 기업, 일본 기업, 한국 정부가 돈을 모아서 그걸로 징용자들한테 나눠주자요. 일본은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 야, 그거 옛날에 다 간접 끝난 거야. 너희가 뭐 알아서 하든 말든 건 너희 비즈니스지. 그걸 가지고 우리 기업을 물고 들어와. 그걸 니들의 대법관이라는 애들이 그 짓을 해. 그럼 니들 대법관은 그게 폭도냐 법관이냐. 그게 일본 얘기예요. 두 개가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를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문재인은 그걸 꼬아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두 개 성격 다른 거 왜 구분을 안 하고 꼬아서 얘기하고 전체를 다 무슨 경제보복이니 일본의 부당한 우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니 막 이렇게 해서 막 부풀려서 얘기하냐. 황당한 사람이네. 이게 일본 반응이에요. 너 지금 우리가 하지 않은 일, 우리가 하려는 일, 이걸 왜곡해서 네 맘대로 비빔밥 만든 다음에 허공에 대고 총 쏘냐? 그게 일본이 문재인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저게 아마 일본 특파원일 거고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기사를 보면 잘 아는 사람인데 이 동아일보의 박형준 도쿄 특파원입니다. 이게 지일파 온건론자거든요. 기사 내용 자체는 온건해요. 온건한데 양비론이에요. 뭐냐면 여기 저기 뭐야 이 두 개의 이슈가 다른 이슈고 달리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이슈라고 이 사람도 꼬아요. 얽혀 있다라고 꼬우고 그 다음에 결국 징용 문제 풀면 다 풀린다라 그러고 징용 문제 풀려면은 그거 일본식도 안 되고 한국 정부식도 안 되고 둘이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 된다. 징용 문제 핵심은 뭐냐면요. 왜 간조 끝난 거, 왜 계산 끝난 걸 다시 대법관들이 나서서 폭도질 해갖고 다시 들이대냐 이거거든. 그게 일본 측의 논리의 핵심인데 그 논리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논리를 가졌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그렇게 판단했었어야 돼. 이거는 일본에 대한 배상 문제가 아니라 다르게 풀어야 될 문제니까 이거는 국내 정치적으로 다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 사정은 100% 억울하거나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100% 인정하지만 그러고 판단했어야 되거든. 대법관들이 그 짓 안 한 거죠. 김명수가 이끄는 대법관들이. 그 판단 못하고 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친일파라고 공격받을 것 같으니까 양승태는 우물우물하고 공굴리기 하면서 시간 끌라 그러다가 당한 거고. 괘씸죄에 걸린 거지. 너 그 자리에서 친일파라고 독박 쓰고 네가 자빠지든지
아니면은 김명수 대법관이 한 그 무리가 한 것과 같은 판단을 했었어야지. 그걸 우물우물하고 자기 임기 넘기려고 그냥 시간 질질질 끌었어. 너 좀 당해봐. 그러고서 친 거예요, 양승태. 이 친일파 프레임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조중동부터 나서서 저렇게 씌우잖아요. 자, 박형준의 기사에 어디에도 아베 총리의 자충수란 단어가 없습니다. 아베와 아베 세력이 굉장히 입장이 강경하다라고 돼 있지. 일강독주다. 자충수란 단어 없어요. 저 자충수란 단어는 편집부 직원이 뽑은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잘못 읽었는지 몰라도. 왜냐면 박형준 씨 기사를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양비론이고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이고 일본 측 분위기를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단지 결론이 제 마음에 안 들죠. 뭐 말을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식으로 해. 그냥 짚고 말지. 그냥 긋고 말지. 제가 풀픽을 불독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독이 뭐예요? 짖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좀 핥아주고 큰 혓바닥으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만 이제 대박 쳤죠. 이제 관제 반일 히스테리로 시작을 했는데 조중동 끼어들고 펌프질하고 해서 이제 이 충직한 일반인들이 별 생각 없이 이제 일본 나빠로 이제 다 우르르 하고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 틈타서 지자체 등 뭐 이런 단체들은 잇따라 일본 여행 혹은 일본 뭐과의 공동 행사 전부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고요. 이자카야에서는 갑자기 일본 주류 안 팔겠다고 하는 짓까지 나오고 일본 주류 팔기 싫다라고 아사히 한 잔에 100만 원이라고 써붙여서 우리도 반일투쟁의 선봉에서는 2차 카야입니다. 제가 2차 카야 업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서 써붙이고 차라리 노란 리본을 다시지. 노란 리본으로 상점을 도배를 하시지. 자, 이게 뭔 꼴이냐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불화수소 등이 불법 수출됐냐 안 됐냐거든. 그 진실은 어디 간 거예요?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중국이 무력화되고 있고 북한이 빈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반일 히스테리 노름하고 있어요. 정말 한심합니다. 자, 이렇게 한심한데 우리가 한숨만 폭풍 내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급변사태는 옵니다. 급변사태 형태는 뭐 그때 가서 정해지겠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미국의 침공이 될지 아니면은 뭐 김정은이 빗장 열어주고 튀는 형식이 될지 아니면 김정은을 제거한 쿠데타 세력이 빗장을 여는 식이 될지 아무튼 미국이 접수 평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느낌에. 이 옥조여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문재인 586 집단이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나 축소하게 되는 건 저는 그렇게 뭐 의심하지 않아요. 많이. 문제는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 하는 데가 정신 차릴 거냐. 자유한국당 같은 데가 정신 차릴 거냐. 또 자유한국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이게 망가져 있어 갖고요. 인물을 한 50년 동안 못 길렀거든요. 정신이 망가져 있는데 50년 정도. 늦게 잡아서 30년 이상 정신이 망가졌는데 인물을 못 길렀다고요. 인물을 못 기르니까 이게 뭐 꼭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또 마땅히 뭐 디글디글한 것도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좀 모여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나아갈 바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내일 모레죠. 7월 18일 오후 7시 서울역 뒤 서부역 쪽 뒤입니다. 서부역 쪽 뒤입니다. 거기서 모이기로 했어요.
타겟 선거구는 일단 용산구하고 나경원이가 하고 있는 동작을인데 타 선거구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으쌰으쌰 해줘요. 전번에 한 60명 이상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미리 전화를 좀 주셔야 저희가 요량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문자로 주세요. 문자만. 통화는 안 됩니다. 저희가 통화를 안 받습니다. 010-3330-1142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